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많은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 어, 변동성. 오늘 시장에서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어, 사실 오늘 저는 좀 공포를 좀 느끼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공포 구간이 어느 정도 갈지, 최근에 지금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 위로 갈지, 앞으로 갈지, 이거에 대한 상당한 좀 관심들이 좀 많죠, 지금 현재.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이런 그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서, 진짜 변동성에 대한 정의를 좀 말씀드리지 못했더라고요. 어, 일단은 오늘은 제가 그 변동성으로 한번 좀 시장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변동성이라고 하면, 어, 일단 변동성이라고 하면 흔히 주가가 한 10%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위든 아래든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변동성이란. 그쵸? 그러니까 방향만 다를 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주식에서 흔히 말하는, 어, 예를 들어 뭐 기대 수익률이라든지 어떤 목표 수익률을 이야기할 때 한 10% 정도 혹은 펀드에서도 10% 정도라고 하면,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10% 정도면 위아래 10%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기준선이라고 하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이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의 시장에서 지금 변동성이 아래로 지수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변동성 지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변동성 지수. 사실 이 변동성 지수를 시장에서도 많이 이야기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거든요. 변동성 지수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벌저러리 인덱스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상장된 S&P 500 있죠? S&P 500 지수 옵션, 그죠? 지수 옵션의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변동성을 이야기를 좀 드리는 이유가, 변동성이라고 흔히 말하는 것의 정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 변동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거를 한국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지금의 지수가 어느 방향인지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변동성의 그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벌저러리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S&P 500 지수 옵션에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일단은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오른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에 달았다라는 것이거든요. 변동성 지수가 높다. 지수가 변동성 지수가 높다라는 거는 불안 심리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불안하고 공포에 휩싸이기 때문에 보통 주식시장에서는 매도가 나옵니다. 매도가 나오고, 변동성 지수가 계속 높아질수록 거의 매도의
어떤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클라이막스처럼 아주 급락하는 그 음봉 매도 캔들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그 말은 뭐냐면 그 불안 심리가 극에 달았다라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팔 사람은 모두 팔아버렸다라는 거고, 그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거죠. 매도가 다 나왔다라는 거는 뭔가요? 그 다음은 매도할 물량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다시 매수의 포지션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보통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도 올라가지만, 지수가 빠지면 아주 강하게 빠지면 여기에서의 매물이 이쪽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때 빠졌던 지수가 약간의 손바뀜 그 어떤 기간을 보인 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보통 보면 이런 곳에서 급락이 나오거든요. 급락이 나오고 이 끝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상승의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흔히 그래서 변동성 지수를 우리는 공포 지수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공포 지수, 변동성 지수를 보는 간략한 좀 팁을 좀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보통 변동성 지수를 좀 헷갈려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사실. 근데 일단은 변동성 지수의 단위는 퍼센트를 씁니다. 퍼센트를 쓰고 이제 이걸 줄여서 이제 빅스라고 그냥 해볼게요. 빅스가 30%다. 예를 들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빅스가 30%라면 앞으로 한 달간 주가가 30%의 등락이 생길 거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빅스가 30%라면 앞으로 한 달간 주가의 등락이 30% 정도가 위아래로 잡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빅스가 높아지면 주가는 폭락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건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그 빅스 지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이게 주가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가면 빅스 지수는 반대로 갑니다. 이렇게 가요, 보통.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스 지수가 높아지면, 만약에 이 빅스 지수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매도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도 다시 한번 빅스 지수가 높아질 때 여기서 공포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이런 경향들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빅스 지수랑 주가는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그리고 빅스 지수가 보통 보면은 빅스 지수를 예를 들어서 뭐 100이라고 해볼게요. 100부터 100, 50, 뭐 20, 0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면 빅스 지수가 여기 예를 들어서 요 20 아래에 존재한다. 빅스 지수가. 그러면은 어떤 거냐면 빅스 지수가 높다라는 거는 불안 심리가 극에 달았다는 거고, 빅스 지수가 낮다라는 거는 천하태평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과매수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과매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빅스 지수가 낮다라는 거는 불안 심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가 좋은 상태에서 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구간이 과매수 구간이고, 이런 구간들이 보통 지수가 이런 구간들이 많아요. 지수가 높은 구간. 그리고 반대로 지수가 한 40 정도 이상, 이 위에서 지수가 빅스 지수가 놓인다면 높을수록 불안 심리가 극에 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여기를 공포 구간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다 매도해버리는
과매도 구간이에요. 과매도 구간. 아까 요 아래 과매수 구간은 흥분한다라고, 그러니까 흥분 구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분해서 주식을 막 매입하는, 빅스 지수가 낮으면 심리가 안정되고 빅스 지수가 높으면 공포가 극에 달하기 때문에 많이 파는, 이런 관점으로 지수를 이해하면 좀 쉬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수가 안 좋으니까 제가 또 코가 막히고 또 알레르기가 또 나오는데요. 이상하게 지수가 빠질 때 제가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죠? 이거를 제가 다른 색으로 해서 이거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렇게 빅스 지수는 요렇게 파란색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파란색 요 밑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게 빅스 지수들이에요. 그리고 이 검은색 라인이 S&P 500 지수, 이거를 두 개를 섞은 겁니다. 그러니까 빅스 차트에 대한 그 이해는 사실은 변동성 지수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위치했느냐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빅스 지수가 낮으면 앞으로 시장에 회오리 바람이 몰아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뭐냐면 빅스 지수가 이렇게 낮으면 심리가 예를 들어서 이 20, 40, 60, 80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빅스 지수가 이렇게 낮은 구간에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심리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매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과매수를 하면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고 급등과 함께 거품이 나타나면서 한 번씩 꺼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빅스 지수가 20이 아니라 그 밑에 10 이하일 때는 사람들이 현재 시장을 매우 낙관적으로 보면서 태평하게 좀 그냥 많이 매수하는 그런 구간이에요. 제가 한 1, 2주 전쯤인가요? 그 미국의 빅스 지수가 9%대까지 내려왔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과매수권에 한번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빅스 지수가 너무 낮게 있다라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사실. 빅스 지수가 너무 낮은 뭐 10%대, 20%대 아래에 있다가 거의 최저점을 찍는 10%대까지 막 이렇게 내려가 버린다면 급락이 한번 올 수도 있나?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다시 이렇게 보면 리먼 쇼크가 있었을 때였죠. 2008, 9년에 걸쳐 있었고 여기 2011년경쯤에 유럽 재정 위기 때 한번 큰 급락이 있었죠. 리먼 쇼크 때 이렇게 한번 크게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요 2011년도 때도 크게 급락했었고, 요거는 사람들 잘 기억 못 할 거예요. 요 구간은. 그리고 여기 때 크게 급락이 있었던 거.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그림자 금융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때, 요때 보면 하나같이 이 빅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거랑 반대로. 요때도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죠. 그림자 금융 관련했을 때도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주가랑 빅스 지수는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건데, 요때 보면 리먼 쇼크 때는 빅스 지수가 80까지 올라왔었어요. 80. 엄청나게 공포 구간이었죠. 엄청난 공포 구간. 이 공포 구간 때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죠. 이때 워렌 버핏이 지금 매수하라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워렌 버핏이 나이가 먹어서 조금 이제 정신이 이상하나 보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죠. 워렌 버핏은. 근데 사실 요 당시 때 살짝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죄송합니다. 봤는데 이렇게 좀 조용히 했습니다. 저는 일단 마이크도 없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거를 이제 변동성 지수에서 기회를 찾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공포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면 변동성 지수가 어디 있는지도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한국의 변동성 지수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지금 일단은 요거 국내 시장은 꽤 많이 빠져 있는 상태. 오늘 1.69 거래량을 실으면서 빠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83 근데 거래량이 줄면서 빠지는 모습. 이게 꼬리들이 길게 위아래로 나오는 모습들이죠. 그죠? 상당한 매수세, 매도세가 많이 싸우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 최근에 그때 한번 문자 한번 보냈을 때 빅스 지수를 한번 미국 빅스 지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 요때 최저가 요럴 때 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어때요? 이 당시 때만 해도 뭐 거의 9, 8점 얼마인가 이때까지도 저점을 깼었거든요. 요렇게. 근데 지금은 16까지 올랐죠. 그러니까 오늘은 또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오늘 좀 더 바뀌었을 거고, 이게 지금 아직 미국장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빅스 지수가, 지금 뭐 나오진 않을 건데요, 아마. 그쵸? 일단 주간 차트로 보면 요 정도 위치에 와 있다는 거예요. 빅스 지수가 한 번 더 내려올 수도, 좀 더 공포 구간으로 진입할 수도 있는 정도의 모습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미국 주식을 한번 봐볼게요. 다우 산업 지수 보면 이렇게 어젯밤에 급락을 하면서 빅스 지수가 올라갔거든요. 나스닥도 역시 급락하면서 빅스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었고 그러면 이제 빅스 지수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이해를 만약에 됐다면 제가 국내 증시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다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빅스 지수라는 거는 변동성 지수 벌저러리 인덱스라고 하는 거라는 거고 여기에서 빅스 지수에서 공포를 느끼게 되는데 이 구간에서 기회를 찾자라는 거고 빅스 지수가 높아지면 이 공포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도 일색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매도 일색일 때 매도의 끝은 횡보 구간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상승 구간이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지수가 이만큼 빠졌는데 여기서 더 빠질지 여기서 횡보 구간으로 가서 반등이 나올지 요거를 지금 궁금해서 확인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지껏 저희가 어떤 펀더멘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죠. 펀더멘탈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좋다. 그죠? 펀더멘탈은 아이고 제가 글씨를 어떤 기초 체력이라고 할게요. 기초 체력 한국 혹은 글로벌 기초 체력은 좋다. 좋습니다. 좋고 지금 최근에 심리 어떤 리스크 북핵 관련한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급 요인이 있을 거고 수급은 외인들이 매도를 한 게 가장 주 이유인 거고 저는 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부각이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빅스 지수가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 심리는 특히 북한 관련한 심리가 이제 불안해진다라는 거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사실
이쪽 이야기를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오래 좀 깊게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얘기하면 할수록 더욱더 어떤 여론만 조장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전쟁 나기가 힘들어요. 나고 싶어도 나기가 어려워요. 단적으로 전쟁 날려면 전쟁 날 때는 조용하게 전쟁이 나죠. 조용할 때. 말로 하는 건 전쟁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말로 떠드는 거는 사실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 최근에 또 기사를 보니까 뭐 Fire and Fury라고 한 부분은 미국에서 많이 인용되는 어떤 단어였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들이 말하는 그런 인용 구도를 좀 썼던 것 같은데 이게 해석을 할 때 조금 강하게 어감으로 비춰졌던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로 하면서 싸우진 않죠. 진짜 전쟁은 조용하게 전쟁 물자 준비를 하죠. 물자 준비하는데도 꽤 오래 걸리고 물자 준비를 하는 과정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쟁은 불가능하다. 일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99% 정도는 전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 심리적인 이유는 단기적 요인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일단 빅스 지수로 제가 한번 국내 증시를 한번 봐볼게요. 지금 위에 보이는 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지금 아래에 보이는 거는 V 코스피라고 해서 한국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빅스 지수를 이제 모델로 해서 한국 거래소에서 만드는 거예요. 한국 거래소에서 이제 산출하고 그쵸 발표하는 건데 이거의 기초 자산은 코스피 200이에요. 코스피 200. 코스피 200의 옵션 가격을 이용해 가지고 코스피 200 지수의 변동성, 미래 변동성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해석하는 거는 방식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좀 재미있게 보여드릴게요. 좀 재미가 없었죠? 요거를 한번 보면 어떨까요? 요때 보면 코스피 지수 상에서 보면 요때가 언제냐면 2009년 8년 그때인 거죠. 2009년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2008년 리먼 사태 아까 말씀드렸을 때인 거고 그 다음에 유럽 재정이 왔을 때가 요때죠. 요때 유럽 재정 위기 이것도 한 2011년 뭐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실 국내에는 그렇게 크게 많이 하락하진 않았는데 요 당시 때 있잖아요. 요 당시 때가 중국 그림자 금융 나올 때 이때를 보면 어떤가요? 이때를 보면 색깔을 바꿔서 하면 이때 빅수짓은 어떤가요? 이게 극에 달하고 있죠, 이렇게. 극에 달았고 요때도 극에 달하고 있고, 그쵸? 이 중국 요때도 극에 달하는, 그쵸? 이게 보면 데칼코마니처럼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요걸로써 시장의 방향성을 많이 저는 좀 확인을 많이 하고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때는 이렇게 많이 올라갈 줄 몰랐었고 최근에 거를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이제 최근에 보면 어떤가요? 최근에 보면 거의 최근에 보았을 때 거의 최고치 정도는 평균 최고치는 거의 다 왔다고 보여져요. 지금 이 정도 20 정도가 살짝 넘으면 거의 끝났었던 기억이고 지금 보니까 그것도 맞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끝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아직 공간은 조금 열려 있는 모습이 좀 보여요. 좀 보이고 이거를 제가 조금 얇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최근의 것만 한번 빅스 지수로 한번 보면
잠시만요. 요때 보시면 어때요? 요렇게 이때가 이때가 저점이죠. 빅스 지수가 최고치에 이뤘을 때 요때 그쵸? 빅스 지수가 최고치로 올랐을 때 지수는 저점. 요때 빅스 지수가 최고치를 이뤘을 때 지수는 저점. 이게 지금 축소해서 그렇지만 이때도 상당한 하락이었었어요. 이때도 어때요? 빅스 지수가 최고치에 이르렀을 때 지수의 저점이 나왔죠. 이렇게. 요때도 그렇죠. 요때도 그죠. 빅스 지수가 최고치에 이르렀을 때 코스피 지수의 저점. 지금 볼까요, 이제? 이제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빅스 지수가 최고치에 이른다면 지수의 저점이 나오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공포 구간, 과매도 구간이라는 말이잖아요. 과매도는 더 이상 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팔 게 없는데 사실 펀더멘털은 좋아요. 그러면은 지수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지수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어떤 횡보 구간이 나와야 되는데 이 횡보 구간은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을 때 횡보 구간이 나오는 거고 그 이후에 여기가 펀더멘털이 좋구나라는 게 나오면 수급이 붙으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과정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 V코스피 그러니까 빅스 지수가 고점을 찍어준다면 조금 더 공포 구간이 진입한다면 저는 여기서 자리를 잡을 거라고 저점이 나올 거라는 확신이 좀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한 일수로 따져 본다면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제가 자주 활용하는 일목균형표 일본의 호소다 고이치가 만든 일목균형표에 의하면 한 8월 15일경 혹은 22일경 혹은 21일경 정도에는 차트상 돌아나가는 모습이 한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요 언저리 때 그 한국의 을지훈련이 있잖아요. 그죠? 아마 요때가 최고치 어떤 공포의 극에 달하는 순간에서 해소가 되는 과정에서 심리는 돌아나가고 지수는 상승할 거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생각이 들고 그렇죠? 생각이 들고 요 구간만 다시 보면 그 구간이 오려면 요렇게 보면 요렇게 횡보 구간들이 항상 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횡보 구간, 아이고. 이렇게 횡보 구간, 좀 더 진하게. 횡보 구간들이 있어요. 한 빠지고 나서는 이렇게 횡보 구간, 빠지면 횡보 구간, 빠지면 횡보, 빠지면 횡보, 빠지면 횡보, 빠지면 횡보. 이런 구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들고, 이거는 좀 오래된 과거에서부터의 경험상 그랬던 것 같아요. 경험상. 그랬던 거고. 근데 그거를 근거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빅스 지수를 좀 활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말이고 너무 힘든 장이었지만 지수로 인해서 빠진 종목은, 그죠? 지수로 인해서 빠진 종목은 지수가 회복되면 상승합니다. 다시 지수가 반대로 상승하면 다 회복돼요. 관련 종목들은. 하지만 딱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종목이 혹은 그 회사 최고의 회사여야 돼요. 최고. 이 말은 실적을 말하는 거예요. 실적이 좋은 회사, 수급이 붙어 있는 회사라면 지수로 인해서 하락한 종목들은 지수가 상승하면 지수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동성에서 기회를 한번 보자라는 의미로 빅스지수를 말씀드렸고 이제 아마 모든 분들이 빅스지수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좀 시장이 잘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고, 시장이 힘들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주말이니까 재밌게 좀 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영화를 하나 추천드릴게요. 설명서. 이게 맞나요? 남자 사용 설명서? 제가 이거를 주말에 그냥 심심풀이를 한번 봐보세요. 맞네요.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영화거든요. 이건 제가 세상에서 제가 사실 주성치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한국의 주성치 영화다. 사실 이렇게 보면 잘 보기 싫은 영화잖아요. 평점도 엄청 많고. 근데 주말엔 꼭 이거 한번 봐보세요. 근데 저는 이거 아마 보시다가 아마 배꼽이 좀 빠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일단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지수의 변동성으로 저희는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이제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기다리고 탄력을 이용해서 보면 되고, 주말에는 영화 보면서 좀 머리도 식히시고, 이 영화는 공짜로 나와 있어요. 옥수수라는 어플을 깔면 거기에서 무료 영화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무료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주말에 좀 편하게 쉬시고 월요일 날 저희 한번 또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